저는 어릴 때부터 장이 정말 안 좋아서 많이 고생을 했었는데 그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야 변비가 낫는 줄 알고 그렇게 막 많이 먹었었거든요.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더 안 좋아지고 가스 차고 소화불량에 심지어 막 2주 동안 화장실을 못 간 적도 있어요. 여기까지만 얘기 들어봤을 땐 이제 키토제닉에 하셨던 식단의 이런 문제 때문에 나의 대사가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은 것 같으니 보통은 여기서는 그러면 다시 일반식으로 회귀를 그렇죠. 하죠. 일반식으로 돌아오는데 어떻게 카니버적으로 생각을 하셨을까요? 일반식으로 돌아가는 거는 정답은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일반식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는 케톤체를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몸에서의 그 통증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케토제닉을 하면서 얻었던 이점 중에 하나가 수족냉증도 없어지고 활력도 돌아왔다고 했지만 브레인 포그가 없어졌거든요. 정말 좋았어요, 그건. 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조금 더 깊게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기능의학을 하는 병원을 가서 전반적인 검사를 해보자로 이제 의견을 정했고, 그때부터 이제 지연성 알러지 검사 같은 것도 해보았고요. 기능의학을 하시는 병원을 좀 찾아보고, 제가 고민하고 있었던 편중된 탄단지 비율, 이 비율에 대한 문제, 어떤 측면을 개선을 해야 할지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게 되었고, 처방을 해주셨던 건 저한테 카니보어였어요. 근데 되게 좀 의외인 게 아까 탄단지 비율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카니보어는 정말 극단적으로 고기, 육류를 먹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거의 탄수화물은 거의 배제를 하고요. 카니 라이스로 예. 약간 모디파이된 식단을 먹기도 해요. 그럼 처음부터 카니보어를 하신 게 아니라 카니라이스를 하신 지금 건가요? 둘 다 병용해요. 처음 시작하실 때는 카니보어를 먼저 하신 건가요? 저는 몸에 주는 충격을 줄이는 게 좀 중요해서 카니 라이스로 했어요. 그럼 카니보어보다는 처음 시작은 카니라이스로 네. 시작을 하셨고 네. 그래서 탄단지 비율을 키토제닉에서 얘기하는 그 비율 말고 순수하게 고기하고 그다음에 라이스하고 네네. 쌀하고 같이 이렇게 네. 드시는 걸로 식단 변화를 하셨다. 네, 맞아요. 네. 그럼 카누님께서 이제 카니버 라이스를 쭉 하고 계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 식단을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식단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음식을 어떻게 드시는지. 일단 원래는 카니보어가 제대로 된 식단이고요. 이게 이제 육식만 하는 거고요. 엄격한 카니보어에서는 곡물이나 당류를 아예 섭취하지 않아요. 고기만 먹죠. 먹죠. 네, 고기만 먹어요. 그리고 특히 제대로 된 카니보어라고 말을 한다면 동물의 내장 섭취를 매우 강조하죠. 내장 섭취를 강조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식물에서 많은 비타민과 무슨 영양소를 얻을 수 있다고 하지만 동물 내장엔 그거보다 더 많은 영양소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근육고기보단 내장고기를 매우 강조해서 먹게 하고요. 카니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니보어를 했을 때 여기서 탄수화물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몸에서 에너지를 태워 없애야 되는데 이걸 촉매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그 쌀을 섭취를 해서 여기서 카니 라이스를 할 때 라이스가 붙는 이유는 백미 섭취 혹은 이제 감자류만 허용을 하기 때문에 카니 라이스라고 하는 거고요. 소량의 밥과 고기만을 섭취하는 것을 이제 카니 라이스라고 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네요. 카니라이스로 그렇게 이제 병원에서 추천을 하셔가지고 식단을 바꾸셨는데 어떠셨나요? 바꾸시고 나서? 카니라이스로 바꾸고 나서 장 건강 상태가 정말 좋아졌어요. 어떻게 그걸 느끼셨나요? 카니라이스로 바꾸고 나서 다시 찾아왔던 수족냉증이랑 브레인 포그나 뭐 이런 활력이 떨어지는 증상이 다시 개선이 됐고요. 제가 변비가 정말 심했거든요. 소화불량도 상당히 심했어요. 케토제닉을 하면서도 개선되지 않았던 점의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그랬는데 싹 없어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탄단지의 비율을 극단적으로 가져가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카니보어나 카니라이스를 하고 있지만 단백질 비율이나 지방 비율을 의도적으로
높게 가져가는 건 사실상 몸에 무리가 오는 건 사실이에요. 다양한 채소나 아니면 곡류들을 섭취를 해보려고 했는데 저는 그걸 먹을 때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비율이 아니라 그람으로 따졌을 때 1대1대 1이었거든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네. 예. 예를 들면 순탄수 60에 지방 60, 단백질 60 이 정도. 왜냐면은 체중에 맞는 단백질 총량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먹게 되면 어차피 당으로 다 바뀌는 거는 매한가지거든요. 단백질 섭취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염증 반응이 더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 탄수화물들을 이렇게 섭취를 하면 할수록 자꾸 몸이 안 좋아지니까 어쩔 수 없이 비율을 못 늘렸어요. 번개탄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 몸이네요. 네, 그러니까 딱 불만 붙으면 되는 만큼만 네. 있으면 되고 그 이상이 들어오면 저는 그걸 처리할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는 식이섬유가 좋다고 하는데 저는 식이섬유를 먹으면 무조건 문제가 생기는 15였어요. 아까 그 변비 얘기 잠깐 네. 하셨는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변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를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오히려 식이섬유를 많이 안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카니보어 하시면서 나으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신기하네요. 15인 경우에는 식이섬유를 많이 먹게 되면 오히려 탈이 나요. 저는 어릴 때부터 장이 정말 안 좋아서 많이 고생을 했었는데 그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야 변비가 낫는 줄 알고 그렇게 막 많이 먹었었거든요.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더 안 좋아지고 가스 차고 소화불량에 심지어 막 2주 동안 화장실을 못 간 적도 있어요. 해결이 안 돼서 고생을 정말 많이 했고 기능의학 원장님이 15니까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안 먹고 나니까 정말 그렇게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통증도 많이 가라앉고 너무 편해서 그 이후로는 야채를 안 먹어요. 고기를 먹는 게 훨씬 더 몸이 편안해지고 몸이 따뜻해지고 활력도 훨씬 더 많이 생기고 대사도 편안하고 그다음에 곡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렉틴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는 사람한테는 유리하고 좋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한테는 확실히 안 맞는 게 맞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통곡물 위주의 식사를 하지 않아요. 단순히 이제 저한테만 좀 그런 문제인가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저희 가족들도 좀 약간 속이 불편하거나 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제가 권했었어요. 통곡물 식사나 잡곡류 식사를 끊고 밀가루를 끊어봐라. 저희 어머니는 그 이후로 잡곡을 안 드세요. 속이 확실하게 확 편해지셔서. 그럼 어머니께서 받은 유전자시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비염이 없어졌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비염이 없어진 게 카니라이스를 하고 나서예요. 완전히 없어진 건. 완전히 없어진 게? 네. 그게 얼마 동안 했을 때 비염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느끼셨나요? 2018년쯤 됐을 때, 한 1년 정도 했을 때, 환절기 2번, 3번 보내고 나서 비염 환자들 이제 막 코도 간지럽고, 뭐 눈도 붓고, 네네. 그런 경험을 하질 않았어요. 지금도 이제 여러 알러지를 달고 살지만, 환절기 때 이런 걸로 알러지성 비염이 나타나진 않아요. 그럼 이제 카니라이스로 바꾸시고, 이제 변비가 없어지셨고, 비염도 없어지셨고, 그리고 가장 그런 문제였던 섬유근육통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섬유근육통은 제가 진통제를 끊었어요. 얼마 동안 그 식단을 하시고 나서 끊으셨나요? 1년 정도 하고 나니까 진통제를 안 먹고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안 먹어볼까? 싶더라고요. 키토제닉이랑 카니보어 합쳐서 거의 한 2년 반, 3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약을 줄일 수 있었어요. 통증이 많이 줄어든 건가요? 없어진 건가요? 지금도 통증은 있어요. 음, 지금도 컨디션이 안 좋으면 아프고요. 그렇다고 예전 같지는 않아요. 통증도 많이 사라지셨고, 네. 불면증은 좀 많이 좋아하셨나요? 불면증은 네, 없어요. 불면증도 없어지셨고, 제 운동 능력을 되찾으려고 뼈를 깎는 시간을 보냈거든요. 예전에는 계단을 거의 오르기 힘들 정도였는데 카니라이스 1년 정도 하고 나서 자전거도 다시 타고 달리기도 하고 요가도 다시 시작하고 수족냉증은 아예 없었어요. 그럼 이제 2018년도 그 카니라이스를 약 1년 좀 넘게 하시고 나서 이제 진통제도 끊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한 6년 정도가 지금 흘렀잖아요. 네. 식단은 계속 유지를 하고 계시나요? 네. 그때 개선됐던 점들도 계속 지금 유지를 하고 계신 거고요. 제가 운동 능력이 남들만큼은 될 수는 없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어도 매일 운동하고 있고 막 몸이 많이 아프신 분들한테 꼭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는 규칙적으로 몸을
쓰셔야 한다는 것, 음. 규칙적인 생활이 정말 생각 중요하죠.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거. 네. 그러면 직접 식사를 하실 때는 보통 어떤 식으로 드시나요? 식사는 항상 제가 준비를 해서 먹고요. 밥을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고요. 고기 종류는 다양하게 돌려가면서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내장류 같은 경우도 항상 떨어지지 않게 준비를 해놓고 먹어요. 내장류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되게 다양하게 먹어보려고 했는데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거의 항상 먹게 되는 건 간염통. 간염. 네, 돼지, 소 어떤 걸 좋아하시나요? 사실 소를 구하고 싶은데 목초가 없죠. 돼지도 사실 좋은 돼지고기 부산물은 거의 구할 수가 맞아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안 먹는 것보다 그래도 먹는 게 나으니까 이제 먹죠. 네. 그러면 카노님의 처음 이제 아프셨던 것부터 해서 현재까지의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 현재는 지금 많이 컨디션이 회복되셨고 생활도 많이 안정이 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식단은 또 계속 유지하고 계시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이 식단과 이 생활 습관을 계속 이어나가실 생각이신 거죠? 예, 오늘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좋은 음식이 누군가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말 제 눈앞에 계신 분이 설명해 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많이 놀랍습니다. 이제 끝으로 카노님께서 생각하시는 음식이란 어떤 걸까요? 음식은 정말 꼭 챙겨봐야 되는 것. 자기 몸이라는 어떠한 그 기계를 죽을 때까지 써야 되거든요. 이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용은 화학 반응 공장이에요. 어떤 원료를 넣고 내가 유지보수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몸의 성능과 내구성이 결정이 되는데 건강하게 살려면 좋은 재료를 넣어서 계속 보수를 하는 게 맞잖아요. 고민해서 하나하나 소중하게 선택해야 해요. 그리고 요즘 이제 건강식이라는 그런 단어들이 다른 사람한테 건강한 식단이 될 수가 없고요.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일어나는 변화를 유의하고 주의 깊게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힘들더라도 좋은 걸 찾아서 드셨으면 좋겠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카노님과 함께 이제 카노님의 이야기 그리고 음식에 대한 철학까지 이야기 잘 들었고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말이 너무 많았는데 아닙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당먹당 3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